5월 13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4.5로 생활해 정책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정책의 66페이지입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시절의 향수. 사회주의 경제는 완전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의 경제체제가 바뀌었지만 2001년 새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러시아에서는 1971년 소련의 연방노동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노동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강제무급 휴가와 임금 체불의 방법을 택했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저하됐다. 2000년 전후 들어선 푸틴 정부는 강한 추진력과 경제개혁으로 명목임금을 폭발적으로 높여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2008년 금융세계공황의 여파로 실업률과 실업률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신노동법을 시행한다. 신노동법에는 임금 지불의 연체와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고 임시직 노동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자본가의 권리를 확대하고 외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리했다. 세계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고용이 쉬운 국가에서 러시아는 183개국 중 100위권 밖에 있다. 러시아의 고용제도가 보다 엄격하다는 의미다. 다만 감시체계가 미비해서 기업의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구소련의 노조인 전 연방노동조합평의회는 당시 당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7년 노동자 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들 속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1988년 6월 소련 공산당 19차 대회에서는 당의 경제 분야에서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당의 인전대로서의 노조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당은 기업과 노조에서 철수하면서 노조의 기능과 권한이 급격히 약화됐다. 러시아 체제 전환기의 러시아 노동운동은 1989년 7월 석탄 광산 대파업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다. 전 연방 노동조합 평의회는 조합원들의 반대편에서 당과 정부를 대변했기에 광산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대로 나아갔다. 노동조합 총연합이 결성됐고 1990년 10월 소비에트 연방노동조합법으로 보장됐다. 이들은 주요 목표를 시장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노동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금융위기 시기 러시아의 노동 환경에서의 변화는 실질도 있지만 그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체불이 두드러진다. 실업과 함께 숙련공의 부족이 큰 문제로 인식됐다. 러시아의 교육 수준은 낮지 않으나 공업 노동에서의 숙련공 부족은 중등교육의 문제와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직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노동 환경 변화는 공공부문과 농업 분야에서의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베네수엘라, 중남미에서의 분투. 1959년 혁명에 성공한 쿠바는 노동인구 약 430만의 주 44시간 근로제로 인력의 고용과 관리를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했다. 계획경제체제로 낮은 공공요금의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배급제를 실시했고 주택도 무상으로 제공됐다. 정부 세출에서 교육, 보건, 사회보장 분야가 64%를 차지한다. 1930년대 쿠바의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친미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 전 바티스타 정권 시기 결성된 쿠바 노총은 어용 노총으로 시작했으나
혁명 전이나 후나 쿠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혁명 이후에는 1976년 2월 쿠바 헌법으로 쿠바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 대중단체로 인정됐고 쿠바 혁명과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쿠바 혁명 직후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 1972년 소련 중심의 경제 공동체 코멘콘에 가입해야 했으며 소련으로부터 지원과 원조를 받는 대신 공업화는 포기해야 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지원이 줄어들고 경구 붕괴하자 1991년부터 93년 특수기라는 경제난을 겪게 된다. 쿠바는 이 시기 교훈으로 산업에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의 식량 자급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모델을 지향했다. 1993년 달러의 사용을 허용했으나 2003년에는 태완 페소라는 국내 통화인 페소와 구별되는 화폐를 만들어 관광업 등 활성화하는 데 이용하는 등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쿠바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 쿠바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자 함께 알바를 조직해 자국의 강점인 교육, 의료 분야를 지원하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쿠바에 지원하는 호혜적 원칙에서의 구상무역을 실시했다. 2015년 미국과 수교하며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관광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2017년 트럼프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귀시켰다. 2001년 11월 차베스 정부는 49개의 긴급 조치령을 발표해 석유산업 재국유화 등 사유재산, 외국자본, 시장 기능 등을 제한하고 사회복지, 빈곤층의 경제 참여, 국가의 경제 통제를 강화했다. 1999년 2월 볼리바르 2000 계획을 실시해 4만여 명의 군인을 동원, 빈민층의 건강관리, 교육, 식품 지원 활동을 했다. 2001년 볼리바르 미션을 통해 빈민층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했다. 또 민간 공동기업이나 사회적 생산기업의 창업을 장려했다. 정부가 자본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경영은 노동자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인데 후자는 협동조합식 기업으로 종업원이 주주며 또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 2002년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 해고를 동결하고 강제 해고를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매년 연장됐다. 2012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하청 계약직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일부 기업을 몰수해왔으나 석유 외의 다른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국유화나 계급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생존권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노동권 차원에서 기업을 통제했을 뿐이다.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과 극단적인 경제 위기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사회 변혁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제도의 고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후 1946년 3월 20개조 정강에서 13. 단일하고도 공정한 조세제를 규정하며 진보적 소득세제를 실시할 것과 14. 노동자와 사무원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15.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에 보험제를 실시할 것을 밝히고 1946년 6월 그에 따른 민주주의 노동법령을 제정하면서 민족자본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착취를 감시하는 제도도 세웠다. 법령은 일제의 식민지 노예 노동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노동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본 방향이 있다. 1956년부터 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면서 북은 단계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완비했고 그 흐름 속에서 1978년 4월 사회주의 노동법령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노동 법령에 대해 북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 원칙,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회주의 노동 조직,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기술 혁명 수행과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향상, 노동 보호, 노동과 휴식,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등 노동 생활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노동 생활의 노동행정 사업의 근본 원칙, 기본 방향, 과업 방도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동주의적 태도를 키우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노동행정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이며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해 나라의 노력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가장 효과 있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사회적 노동의 합리적 조직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군중 노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요 원칙으로 내세운다. 노동 규율을 강화해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며 노동생활 조직에서는 노동, 학습, 휴식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 조건에 따라 6에서 7시간 노동이 실시되고 13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가진 여성 노동자는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정했다. 생산의 기계와 자동화 등의 기술 혁명은 노력 예비 동원의 항구적 요인이며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노동 생활에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노동 정량을 올바로 정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현하는 데서 인민경제 부문별로 표준 공장을 꾸리고 국가표준 노동 정량을 제정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정치 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결합하는 사회주의 경제 원칙에 맞게 노동자, 사무원들에게는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제에 의해 일한 만큼, 번만큼 생활비를 주며 협동농장원들에게는 노력 일에 따라 분배한다.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 가는 사업으로 노동보호 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원칙을 세웠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앓거나 노동 능력을 잃게 됐을 때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으며 또 늙거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경우 국가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노동권의 기본은 고용안정. 현 시대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 민중들의 노동할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유엔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1966년 인권에 관한 국제구약에서는 노동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 각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된 이들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실업 해소, 기술 교육 및 직업 훈련에 관한 정책을 체계화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당시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과 함께 노동권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구도와 이해관계의 대립은 은폐됐다. 1871년 파리 거민은 노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입안했다. 독일 삼인주의 정권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실업수당의 제공, 적극적인 실업해소 정책, 직업훈련 제도 등을 규정했지만 독일 혁명가들의 희생을 가리고 혁명을 반대하기 위한 개량주의적인 정책이었다. 구소련의 1924년 개정헌법에서는 모든 인민은 정부에게 실업 해소 및 노동여건 신장을 요구할 노동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에트 정부는 인민의 노동권 행사를 존중하고 노동권의 완전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정부에 대한 노동권 청구를 보장했다. 자본주의는 봉건자의 신분과 땅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경제체제다.
노동자가 된 민중은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하나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실업을 노동시장으로 여기지만 민중중심 사회에서 실업은 민중을 생존과 생활에서 배제시키는 악의 근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의 형태를 세분화, 다양화하고 그에 대한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호도한다. 민중 권력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기간제, 파견제, 특수고용 등 갖은 기만을 분쇄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 업종, 지역, 정규직, 비정규직의 한계를 뛰어넘은 임금의 보장. 노동이 민중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오랜 역사에 걸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이었다. 노동운동은 그 시작부터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8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무제한한 연장을 반대해 표준 노동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쉽게 말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증대하나 노동자의 삶과 생활은 피폐해진다. 자본가들의 이윤은 곧 단위 시간당 임금과 서로 상쇄된다. 임금, 즉 노동력의 가치는 시간 단위로 계산돼 노동시간으로 환원된다. 표준 노동시간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노동자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와 노동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의 비용으로 정당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민중이 국가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정권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담보한다. 현 시기의 최저임금 제도는 물가 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최저 생활 수준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새로운 대책으로 생활임금이나 기본임금이라는 개념이 개발되지만 그 재원을 세금에서 찾고 있는 만큼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하나의 호주머니, 같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프랑스 진보경제학자 프리오는 사회임금을 주장한다. 사회임금은 1946년 이후 프랑스에서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방식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의 45%를 세큐리테 소시알을 통해 보장받는다. 임금을 주는 권리를 기업이 아니라 사회로 이전한 것이다. 프리오는 프랑스가 보수화되면서 이 제도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바꿨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임금의 100% 사회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화된 기금에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들은 소속 기업과 고용 형태,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하에 자기의 노동시간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받게 된다. 이것은 업종, 지역,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뛰어넘는 임금 형태며 따라서 업종, 지역,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뛰어넘는 전 사회적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노동보호를 계획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 과정에서 재해와 직업적 질환을 비롯한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은 민중 정권의 중요한 임무다. 노동안전은 노동보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노동안전에는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과 기술 공정의 개선, 안전한 작업 방법의 습득,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장의 조직 같은 노동안전 기술과 노동안전 교양, 노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율의 확립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노동안전 문제를 생산성과 타협해선 안 된다. 2019년 1월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핵심 사안으로 적절한 생활임금, 노동시간 제한, 산업 안정을 노동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고 민중의 물질적 복리 향상이 생산의 목적으로 되는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은 나라 전반의 경제발전 전략과 노동보호 시책에 의해 계획적으로 보장되고 나라의 생산량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된다. 노동 조건을 잘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활동을 위한 필수적 요구다. 생산수단을 보장해주고 좋은 노동환경과 노동보호 조건을 마련해줘야 자기 능력을 다해 마음껏 일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의 낭비도 없앨 수 있다. 즉,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생산 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노동재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중요 요인으로 된다. 국가에서 노동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이 노동법령의 제정이다. 노동법령을 통해 노동생활에 대한 전반적 항목들, 고용, 임금, 안전을 담보하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항쟁의 기간차 4.15 생활의 정책 부분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중 중심의 사회는 그 가장 앞장에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그 정권은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중들의 힘을 믿고 노동자, 민중이 중심되는 사회를 건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5월 13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